대한민국 중심 채널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김종현입니다. 오늘 하루 스포츠계를 돌아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김종현의 스포츠 출발합니다. (2020) 시즌 프로야구 개막일이 5월 5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사장단이 모인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5월 5일 어린이날에 무관중으로 시즌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팀당 경기 수는 144경기를 유지하고 시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리그가 중단될 경우 경기 수를 단계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즌 올스타전은 없고 포스트 시즌 준 플레이오프는 5전 3선승제에서 3전 2선승제로 축소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프로농구 현대모비스는 유재학 감독이 이끌게 됩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재학 감독과 3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KBL 최다인 6번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유재학 감독은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현대모비스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한편 서울삼성은 이상민 감독과 2년간 재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삼성 사령탑에 취임해 6시즌간 팀을 지휘하고 2019-20 시즌을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이상민 감독은 이로써 2년 더 삼성을 이끌게 됐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이 자유계약 선수 최대어로 꼽힌 박혜진과 4년간 재계약했습니다. 이로써 박혜진은 15년간 우리은행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 여자농구 연봉 최대 금액인 3억 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자유계약 선수인 박정아가 원 소속팀인 도로공사에서 계속 뛰게 됐습니다. 도로공사 배구단은 박정아와 연봉 4억 3천만 원, 옵션 1억 5천만 원씩 3년간 최대 17억 4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자부의 삼성화재는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은 센터 박상하와 연봉 3억 6천만 원의 계약을 맺고 팀에 잔류를 시켰고 OK저축은행은 세터 권준형을 영입했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오늘도 스포츠 전설의 스토리썰, 레전썰은 계속됩니다. 헬로 MLB의 정현호 KBS 스포츠 PD, 잡다한 스포츠 이야기, 잡스의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 스포츠 전설들을 소환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추억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작진이 지난주에 같이 한 다음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용주께서 만족해 주셨다는데요. 네. 아, 그럼 계속 가야죠. 예. 네, 그때 정말 저도 즐겁게 했고, 그러니까 그때 준비했던 거를 다 못했던 그런 좀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오늘도 참 재밌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분이 근데 각 15분씩 하시다가 30분 돼서 늘어나서 불만이 있거나 그러시진 않죠? 아, 그럼요. 왜냐하면 같이 하다 보면은 몰랐던 걸 또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같이 하면서 더 이야기들이 깊어지는 게 있으니까 예.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방송용 멘트 감사합니다. 티가 났나요? 많이 났습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19 관련된 스포츠 소식들을 업데이트하고 가겠습니다. 네. 단신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프로야구 개막 일정이 드디어 나왔네요. 네, 5월 5일 날 개막을 합니다. 어린이날에 맞춰서 개막을 하는데 144경기 기존 스케줄을 그대로 강행합니다. 대신에 이제 만약에 선수단 중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경기 수를 조절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무관중으로 당연히 경기를 진행해야겠죠. 144경기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좀 스케줄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올스타전이 일단 없어지고요. 올해는.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도 5전 3선승제에서 3전 2선승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면은 월요일 날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블 헤더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프로야구가 이렇게 개막 일정을 확정을 했으니까 스포츠계 전반적으로 서서히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야구가 오늘 연습 경기이긴 했지만은 시작을 했죠. 그리고 프로축구도 곧 시작을 할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오늘 5월 9일 아니면 5월 16일에 개막을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시나리오를 갖고 이번 주 안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 개막 일정을 확정 짓는다는 게 이제 프로축구 연맹의 설명이 오늘 있었고요. 또 그 골프가 그 전에 일정을 또 잡았어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KLPGA 챔피언십을 치르기로 했는데 원래 이 대회가 4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됐다가 후원사 없이 대회를 치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또 시즌을 치르지 못했던 걸 이제 누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상금 규모가 23억 원이나 됩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스포츠가 시작되는 모습을 조금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야구는 오늘 연습 경기 시작했는데 네. 첫날 결과들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SK였어요. 역시 홈런 군단답게 홈런 3방을 앞세워서 승리를 거뒀는데 좀 특이한 게 작년 우승팀이자 또 튼실한 수비로 유명한 두산이 예. 첫 경기부터 실책을 무려 4개나 어허. 저지르면서 좀 자멸하는 게 좀 특이했고 오늘 또 날이 좀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바람 불고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추워서 그러는 건 맞고요. KT에서 역시 가장 주목하는 신인왕 후보인 소영준이 오늘 6이닝 1실점으로 굉장히 호투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 중인 롯데와 NC와의 경기에서도 롯데가 성민규 단장의 힘인지는 모르겠으나 7대 0으로 현재 NC를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예. 올해 롯데 역시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금 화면에 들어오기로 점수를 한 점 더 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8대 0 아직 그 기록은 안 올라온 네네. 것 같은데 영상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아무튼 롯데가 지난 시즌 꼴찌였는데 네. 이렇게 좀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관련된 스포츠 소식들 나머지는 김지한 기자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눈여겨볼 만한 이 통계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주요 프로 경기나 5천 명 이상 입장이 예상되는 종목의 경기 대회가 올해 예정됐던 게 4만 8천여 개였는데 이게 이 중에서 올해 안에 개최되는 대회 수가 2만 6천여 개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대회 수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예. 뭐 이 시간 통해서 취소됐다, 뭐 네. 연기됐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드려서 좀 우울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면은 요즘에 그 뭐 랜선놀이 예. 랜선 공연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이 K리그도 최근에 뭐 축구 게임으로 뭐 랜선 토너먼트 이런 거를 했는데 네. 이 프리미어리그가 이 프리미어리그 인비테이셔널 토너먼트라는 그런 대회를 연다고 해요. 이 게임에 나오는 그 선수들 그러니까 이 게임을 실제로 하는 그 선수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라임 스털링, 크리스털 팰리스의 윌프리드 자하, 토트넘의 무사시 소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이제 서로 맞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너먼트 준결승전하고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채널에서 생중계까지 한다고. 네. 그러니까 원래 유럽이 이 축구 열기가 뭐 거의 종교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거를 보면서 또 축구 팬들이 또 많이 열광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기 팀만 고를 수 있습니까? 본인 팀만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재밌겠네요. 자기 네. 주 플레이하는 팀은 또 다른 팀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그 다시 프로야구 얘기로 좀 돌아보면 네. 개막을 하게 되니까 네. 그 미국 ESPN에서 중계 이야기도 논의 중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계권 협상 문의가 들어온 정도고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ESPN이 실제로 KBO 리그 중계권을 살지 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ESPN이 구매를 확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좋습니다. 확정이 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개막은 왜냐하면 한참 아직 남은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선수 연봉 삭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안 그래도 MLB 커미셔너인 롭 만프레드 씨가 5월 1일부터 이제 그 구단 직원들 예를 들어 감독이라든가 코치들의 해고 또는 임금 삭감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를 개시하게 되더라도 무관중 경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선수 연봉까지도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선수 노조에서는 이미 삭감은 없기로 합의했는데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전트 선수들의 편인 에이전트인 스카포라스 예. 슈퍼 에이전트인 스카포라스가 선수들 임금 삭감에 반대 의견을 냈고 반대해서 이제 양키스의 캐스터가 이 시국에 지금 돈을 따질 때인가 보라스는 너무한다라는 식으로 현지에서도 좀 갑론을 박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개막했다면 아무런 탈이 없을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그렇죠. 상황이 이제는 확실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레전썰 스포츠 전설의 스토리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어떤 선수, 전 선수겠죠? 네. 골라오셨을지 궁금한데 김지한 기자부터 공개할까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대결처럼 가는 것 같아서. 네. 그렇지만 오늘도 저는 좀 세게 갑니다. 네. 마린보이 박태환 야. 선수. 네. 한동안 그 국민 남동생, 그렇죠. 뭐 국민 예. 여동생의 김연아 한다면 국민 네. 남동생 하면은 박태환 선수를 많이 꼽는데 네. 이제는 축구 선수. 저번에도 본의 아니게 허재 감독 그랬고 맞아요. 김연아 선수 그랬고 그 프로그램을 일부러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이 박태환 선수 얘기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정현호 PD는 메이저리그들 중에서 선정하셨죠? 네. 남동생이 있다면 약간 그 중년미로 저는 승부를 삼촌. 네, 나이스 가이라는 별명 유명한 서재흥 전 선수 지금은 기아의 투수 코치인 서재흥 선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난주랑 달리 박태환, 서재영 선수는 딱히 뭐 접점이 없지 않나요? 없죠. 사실은 없는데 네. 굳이 하나 따지자면 네. 띠동갑입니다. 대단한 네. 접점이네요. 서재은 선수가 1977년생이고 네. 박태환 선수가 89년생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꼽자면 뭐 국가대표를 경험했다는 그 정도 네. 야. 그렇게 있겠죠. 네. 무슨 띠인가요? 뱀띠입니다. 뱀띠. 뱀띠인가요? 네. 뱀띠라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네. 서재영 선수는 지금 기아 코치하고 있는데 네. 선수 시절부터 뭐 리더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한때 선수협회장도 역임했었고 당시 이제 그 광주일고를 졸업했는데 광주일고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그 고교야구 뭐 옛날 학교 스포츠 이런 거에 이제 가혹행위, 얼차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서재영 선수가 딱 3학년이 되자마자 모든 가혹행위를 중단시킨 것으로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하고 또 약간 외모도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젠틀한 미중년 스타일 그런 것도 아마도 그 리더십에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 실제로 팬 서비스가 좋은 걸로도 굉장히 또 유명하거든요. 근데 또 외모하면 박태환 선수도 밀리진 않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뭐 박태환 선수의 어떤 뭐 그런 훈훈한 이미지 그런 게 또 많은 또 여성 팬들을 또 몰고 다녔던 것도 있었고 굉장히 그 박태환 선수가 뭐 한동안 또 뭐 광고 모델로도 몇 번 또 활용이 됐던 적도 있었고 네 그랬었죠. 근데 박태환 선수는 뭐 현역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 은퇴 선언을 안 했고요. 네, 네. 박태환 선수가 뭐 최근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뭐 작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때 나오지는 않았죠. 그랬는데 작년에 또 전국체전 나와서 4관왕을 또 했었고 그때 4관왕을 했던 게 훈련 3달 해가지고 이 네, 전체전 맞아요. 4관왕을 했다고요. 뭐 아직까지도 이 기량이 녹슬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본인이 아직까지는 선수 은퇴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선수인데 물을 차다가 이제 공을 차고 있는 박태환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두 선수 전성기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스포츠 잘 압니다. 김정현의 스포츠.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 스포츠 레전드 이야기 레전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재영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진출한 때가 90년대 후반이었죠. 그렇죠. 박태환 선수가 한 4살 5살 때쯤인데 98년에 인하대를 중퇴합니다. 서재영 선수가. 그리고 나서 뉴욕 매치랑 135만 달러 꽤 거금입니다. 거의 박찬호 선수와 비슷한 정도의.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 후에
곧바로 98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또 병역 면제를 받죠. 당시에 특이한 게 형이 있어요. 형도 서재환이라고 네. 야구 선수인데 같이 이제 뉴욕 매치에 진출을 합니다. 그랬죠. 네, 동반 진출을 했으나 이제 물론 계약 금액이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지만 서재환 선수는 부상이 좀 오는 바람에 좀 금방 은퇴했고 지금은 또 서울고등학교에서 코치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형제가 같이 진출했다는 점에서는 좀 이색적인 일이었죠. 그때 박태환 선수가 그러면은 그 몇 살이었던 거죠? 정확히? 89년생이니까 정확하게는 우리 나이로 10살 정도 10살. 되었었던 뭐 한창 초등부 그 수영 꿈나무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였겠죠. 네. 네. 그때가 어쨌든 박태환 선수가 사실 수영을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5살 때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계기를 좀 눈여겨볼 내용이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기관지가 안 좋아서 천식이 좀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영을 하면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조언을 듣고 이제 수영을 시작을 했고 치료를 위해서 했던 수영이 본인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아이템이 됐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노민상 감독을 이제 국가대표 감독을 나중에 이제 같이 하게 됐던 노민상 감독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수영 선수 생활을 했었죠. 네. 이렇게 천식을 앓는 걸 고치려고 뭐 수영 선수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사례들이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좀 세계적인 수영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좀 덜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천식은 아니지만 펠프스 선수 같은 경우도 약간 그 ADHD 치료차 수영 그렇죠. 시작했다가 네. 그게 이제 직업이 된 경우죠. 여러분 스포츠가 최고입니다. 결론은 네. 자, 박찬호 선수가 빠른 직구가 주목이었습니다. 네네. 서재영 선수는 어떤가요? 서재영 선수도 원래는 직구가 주목이었어요. 강속구 투수였습니다. 최고 구속 153km까지 던져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미국에 진출하면서 토미존 수술을 받았는데 사실 요즘에서야 토미존 수술 이후에 구속이 오히려 느는 사례도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수술 초창기여서 구속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서재영 선수도 그에 해당하면서 구속이 최대 143, 4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제구력 위주의 피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2003년에 매치에서 9승 12패 3.82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면서 당시 9승은 이제 류현진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박찬호 다음으로 가는 최다승 가장 좋은 기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또 특이한 기록 하나가 제구력 위주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2003년 데뷔 후에 102타자 연속 볼넷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 기록 정말 대단했죠. 네. 네. 이게 이제 어떤 정도냐면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연속 무볼넷 기록으로서는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이었다. 그러니까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을지언정 절대 볼넷은 주지 않는 서재영 선수의 투구 스타일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재영 선수가 그 커터가 굉장히 또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그 커터나 이제 그 스플리터 뭐 이런 주무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좀 찾아봤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2009년에 이제 서재영 선수가 이제 국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그 선수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이제 했었다고 해요. 메이저리그에서 아무래도 같이 한 팀에서 뛰었으니까 한국 문화, 그러니까 한국 야구에 좀 적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서재영 선수가 대답한 게 안 가르쳐 주죠. 이렇게 정색을 했다고요. 정색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영업 기밀은 자기가 가르쳐 주지 않겠다. 확고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르게 보면은 이런 주무기를 위해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좀 그런 내용에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마 아닙니까? 다른 팀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팀이었죠. 다른 네, 팀이니까. 다른 팀. 네. 같은 다른 팀이면은 뭐 그렇죠. 그렇죠. 잘 알려줬겠죠. 네,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박태환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부 뭐 선수 생활 같은 걸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네. 그럼 박태환 선수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죠?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사실 이제 수영 종목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계적인 그런 어떤 실력과는 좀 현격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 실력으로 사실 먼저 주목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이때가 박태환 선수 나이가 15살이었거든요. 만으로. 한국 선수단 당시 최연소 참가 선수로 그때 주목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그 전에 어떤 국제 대회를 나가거나 이런 경력도 없는데 어쨌든 당당하게 이제 선발이 돼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이게 그때 그 자유형 400m 예선이었죠. 네, 맞아요. 그때 나갔는데
부정 출발로 실격을 했습니다. 아, 네. 기억납니다. 네. 이게 그냥 부정 출발도 아니죠, 그냥. 네.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울리지도 않았는데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실격이 됐는데 본인도 이제 나오고 나면서 이제 망신을 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스스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화장실에 이제 문 잠그고 이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그런 어떤 일화도 있는데 그 뒤부터 또 박태환 선수가 승승장구했습니다. 뭐 그 해 같은 해에 있었던 월드컵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05년부터는 뭐 한국 신기록, 네네. 뭐 각종 뭐 월드컵 시리즈 대회, 또 그리고 2006년에 도아시안 게임 뭐 3관왕까지 그렇게 좀 처음 아팠던 그 기억이 박태환 선수에게는 좀 전화위복이 됐던 예,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자유형 100m라는 게 육상 100m랑 똑같은 거라서 그 전까지 아시아 선수가 이 자유형 100m에서 메달을 딴 적이 없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서 아까 말씀하신 국민 남동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필 또 그때 그 축구 국가대표들이 좀 부진하는 바람에 인터넷 댓글 같은 데다가 정말 유명했죠. 예, 축구장에 물 채워라. 우리 태환이 수영해야 한다. 아, 맞아. 그러니까요. 와, 그런 게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진짜 이거야말로 추억 소환이네요. 네. 이거 말고도 뭐 재밌는 에피소드들 있으신가요? 일단 서재영 선수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특이한 게 구승 전문가입니다. 아홉세의 저주라고 하죠. 메이저리그에서 구승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 KBO 리그로 돌아오면 당연히 구승 이상을 하겠, 두 자릿수 선수는 껌이겠느냐 했는데 KBO 리그에서도 구승, 메이저리그에서도 구승, 아마 고교야구에서도 구승. 거기는 이제 대회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네. 한 번도 두 자릿수 승수를 못 올린 게 굉장히 아쉽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그것도 말고도 아쉬운 게 뭐냐면은 2003년에 잘 던지고 2004년에 딱 들어갔는데 당연히 기대를 받았겠죠. 투수 코치랑 불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던져도 메이저리그에 올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 후반기에 그나마 선발진이 다 붕괴돼서 어쩔 수 없이 올라와서 후반기에 올라왔는데도 후반기에만 8승을 거둡니다. 아, 구승을 못했네. 역시 10승을 못했죠. 네. 이런 불화가 부분이 좀- 없었으면 했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뭐 열애설도 있었고 맞아요. 뭐 또 고급차를 좋아한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참 사실 뭐니 해도 박태환 선수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연습량 그리고 뭐 식단.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잠깐 그 박태환 선수를 담당을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식단과 관련해서 제가 취재를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 박태환 선수가 과연 하루에 얼마를 먹을까? 네, 이거를 제가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하루에 6끼를 먹는다고 맞아요. 해요. 수영 선수들은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네,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힘을 내야 되고 뭐 그 순간적인 그런 힘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6끼를 먹는데 이게 칼로리로 환산하면은 4,000kcal. 그러니까 정상 그 성인 남성의 거의 한 2배 가까운 그쵸. 네, 그런 규모로 이제 밥을 먹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하루에 15kg 정도씩 이렇게 물살을 가르면서 훈련을 하고 그 초밥을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오. 네, 초밥을 한 번에 먹을 때 60접시를 120개를 해치웠다는 그런 또 이 일화도 있고 엔겔 지수가 네. 엄청나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또 운동을 그만큼 또 열심히 하니까 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후일담한다면은 뭐 순양 선수 예, 라이벌 하면은 또 꼭 떠올려졌던 이 순양 선수가 있죠. 사실 뭐 라이벌 하면은 서로 좀 적대적이고 서로 좀 이게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이렇게 있게 마련인데 순양 선수 같은 경우에는 늘 그 박태환 선수에게 호의적인 네, 그런 어떤 반응들 뭐 예전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생일이 이제 중간에 박태환 선수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때 있었죠. 그때 이 박태환 선수를 위해서 순양이 이제 한 호텔에 이제 케이크를 주문을 해가지고 네, 그 케이크를 또 같이 나누다가 뭐 서로 이제 그 장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네, 봤어요. 그걸 또 했던 네, 그런 대단했던 우정 뭐 이런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네, 한편 서재영 선수 하면 태극기 세레머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1회 2006년에 있었던 WBC 때였죠. 이제 2005년에 그렇게 잘 던졌으니까 2006년 국가대표가 됐는데 성적이 14이닝을 던지면서 무려 방어 연결 평균 자체 0.64, 단 1실점밖에 안 했어요. 덕분에 이제 박찬호 선수를 마무리로 쓸 수 있는 네. 메이저리그가 선발도 하고 메이저리그로 마무리하는 호사까지 누렸었죠.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제 그 일본과의 준결승 때 8강전에서 이종범 선수가 딱 치고 손들었던 그 경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았어요. 하필이면 그때 중계 방송에서 이치로 선수가 F-월드를 쓰면서 그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잡히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서재영 선수가 그때 태극기를 마운드에 꽂은 이후로 WBC에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경기에서 이제 이기면은 마운드에 자국의 상징물을
꽂거나 갖다 놓는 그런 전통이 생겼는데 단적으로 이제 이번 2017년 WBC 때 미국이 우승을 한 다음에 미국을 상징하는 흰 독수리상을 마운드에 올려놓고 세리머니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세리머니 자체를 서재영 선수가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통을 만든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그거를 제가 라이브로 봤던 입장에서 지금도 그거를 그 장면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고요. 맞아요. 그때 마치 무슨 그 야구의 심장부에다가 딱 그쵸. 그렇게 예, 폐부를 딱 확 찌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서 지금도 한 번씩 그 너튜브를 보다가 보면 그게 맞아요. 있거든요. 아, 되게 소름이 많이 돋습니다. 아, MBC에서 중계했네요. 잊고 있었던 네. 사실을. 네. 두 선수가 워낙에 좋은 활약들을 펼쳐줬지만 네. 그럼 두 분의 인생 경기를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서재영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도 좋았지만 국내 복귀 이후에 2012년 활약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네. 일단 2경기 연속 완봉승을 할 때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선발로 나와서 44이닝 연속으로 무실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44이닝이지 거의 3경기, 4경기 동안을 무실점으로 계속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야구의 대표적인 사람은 선동열이잖아요. 예. 선동열 선수의 선발 연속 무실점 기록을 경신할 정도였습니다. 어허. 당연히 평균 자책점도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부진하면서 역시 9승. 아, 그렇구나. 네. 저주가 아주 아이고. 그래서 이 2012년을 본인도 가장 아쉬운 순간으로 꼽더라고요. 십승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자, 박태환 선수는요. 뭐 당연히 인생 경기 하면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일 텐데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꼽을 그 인생 경기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그 자유형 400m 은메달 땄던 네. 예, 그 장면이 좀 저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었던 게 그때 그 예선에서 조 1위로 들어왔는데 출발 전에 몸이 움직였다고 나중에 그게 이제 판독이 돼서 이제 실격을 당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구제를 받고 나서 결국은 결승 가서 이제 은메달을 땄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박태환 선수가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네. 예, 그만큼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날 당일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을 겪고 이 메달을 땄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박태환 선수에게 굉장히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 그 도핑 때문에 얼룩진 명예를 조금 회복하고 은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얘기도 있었고 솔직히 또 2016년에도 조금 그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그 이후에 좀 국제 대회에 거의 나서지를 못했는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그래도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 되면 이제 34인데 박태환 선수가 그래도 국제 무대 데뷔전이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올림픽에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어허.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한 레전드 이야기 레전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일단 롯데와 NC의 연습 경기는 조금 전에 8대 0으로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앙일보 김재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